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2022년도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 첫걸음 과제의 발표평가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올해 처음 적용이 된 보다 플랫폼을 활용해서 화상 발표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발표평가 시점으로부터 20분 전까지는 입장하라라고 안내가 나와 있었죠. 보다 플랫폼이라는 링크를 발표평가 당일날 아침에 발표평가 책임자라든지 대표자에게 문자로 보내줍니다. 받은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보다라고 하는 화상평가, 화상통화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입장을 하게 되면 먼저 대화명 같은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과제번호, S로 시작되는 과제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과제번호로 내 대화명이 설정이 되게 되고요. 승인 신청을 요청하면은 그쪽 담당자가 승인을 해주면 보다 플랫폼에 입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20분 전에 승인 요청을 하면 한 15분 전쯤에 이제 승인 요청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할 사람, 그러니까 뭐 만약에 과제 책임자다 그러면은 신분증하고 직원이다 그럴 경우 이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대표자인 경우에도 신분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자들의 신원 확인이 끝나면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또 승인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 발표평가 심사위원들이 보다 플랫폼에 온라인으로 다 입장을 마치면 다시 연결이 됐을 때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개의 경우에 첫 질문은 고객의 입장으로서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부분이 기술적 차별성이 조금 설명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가 제출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다른 제품 서비스, 그러니까 경쟁 제품이 되겠죠. 그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하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차이점, 우수성, 기술적인 차별성, 서비스의 우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좌우 서로 비교하는 비교표를 읽어주는 듯하게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이러이러한 방식인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른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걸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대답하기보다는 요건만 명확하게 대답하는 게 좋고 대답을 마친 다음에 이상입니다 라고 딱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나 제품하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이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은 차이점일 뿐이고 우수성은 별개란 말이죠. 너네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러면 기존의 것들보다 뭐가 나으냐? 다른 점은 알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특장점이 기술적인, 서비스적인 우위 요소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뭐 비용이 줄어든다, 소비자들이 더 편리해진다, 시간이 단축된다,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로 그것보다 더 낫다. 근데 단순히 더 낫다는 것이 아니고 유저라든지 아니면 타겟 소비자들이 이것이 있으면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훨씬 더 나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케팅만 하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기존 보유 특허와 지금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기술적 차별성을 하고요. 특허 현황에 대해서 선행기술 조사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적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거하고 관계된 비슷한 특허들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선행기술 특허들과 내가 하려고 하는 제품,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다르다는 점이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행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대답은 당연히 기존의 특허들은 어떠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술적인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식이었는데 나는 그것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등록 가능성도 높고 기술적인 차별화 전략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인 경우에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화 전략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품이나 서비스 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당신이 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과제 책임자라든지 대표자가 그 분야 전문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어떻게 협력하겠다라는 얘기도 함께 곁들이면 좋고요. 무엇보다도 유저라든지 타겟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전문 분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방안을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출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수익료나 이런 것들은 건당 얼마로 책정하셨죠? BM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발되고 나면 어떻게 해서 수익화할 것이냐,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이냐,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서비스일 경우에는 유저 혹은 공급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저들에게 알려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할 것이냐, 홍보 방안에 대한 오프라인에 대한 마케팅 계획을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BM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BM에 책정되어 있는 단가, 매출 구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제품, 서비스는 한 개당, 한 건당 얼마 정도가 될 거고, 일 사용자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월 사용자, 연 사용자, 그렇게 해서 연 매출은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 수익, 손익에 관한 부분은 대략 몇 % 정도로 원가 구성을 이제 설명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매출은 얼마, 수익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해마다 어떻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단가나 수익 구조에서는 단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다층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제품 하나 팔아가지고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팔겠다라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팔 수도 있고 정기 구독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제품과 결합된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도 가입비 얼마, 월 사용료 얼마, 뭐 수수료 얼마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를 조금 더 다층적으로 입체적인 구조로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된 수익 구조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각 나라마다 법률적 기반이 다 다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해외 서비스 진출 전략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할 때 각 나라마다 산업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산업적인 특수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해외 진출만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평가에 온 건지 아까 발표에서는 오해평가를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서류 자체에는 그런 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막판에 가면은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성능 지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성능 지표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출했다면 그 성능 지표에 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를 통해서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자체 평가보다는 외부 중에서도 공인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고, 그리고 외부 평가기관은 어디에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미리 공인평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서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콜라스라고 하는 인증기관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콜라스는 이제 인증 체계고 콜라스 인증을 받은 어떠한 시험평가기관, 기관명을 대주면 훨씬 더 신뢰도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5분 발표를 하다 보면 10분이 지나면 질문이 조금씩 잦아들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1, 2분 남아있을 때 간사가 과제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 30초 정도 자유롭게 내가 이 과제를 왜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과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얘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딤돌 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창업과제 발표평가에 나왔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2주간 발표평가가 진행이 될 거고요. 3월 말 혹은 4월 초 정도에 최종적인 발표평가에 대한 결과가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셔서 올해에는 디딤돌 과제가 상반기 1차밖에 없잖아요. 값진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